그러면 본인이 다시 이제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다시 뭔가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돌아간다 한다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았어야 된다. 어쨌든 이제 합격을 하셨지만은 만약에 올해 다시 공부를 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올해 이건 진짜 잘못했던 것 같아. 이런 거는 하지 말았었어야 됐어. 아니면은 이런 거는 그때 했었어야 됐어.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성격이 되게 꼼꼼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알아야 넘어가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그거를 모르는 부분을 못 넘어가면 그 다음 범위로 넘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진도가 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화 강의 진도가 밀리고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도 막 못 들은 것들도 있었고 근데 만약 다시 하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뭐 접어둔다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둔다든지 그냥 표시를 해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하고 다시 어차피 돌아오게 될 거니까 나중에 그때 다시 또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은 몰랐어도. 그래서 그냥 그 큰 틀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넘어가는 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음, 시간 안에 어떤 내용을 소화하는 거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물론 최대한 자세히, 정확하게, 깊숙하게 이해하는 거가 목표가 되어야 되지만, 시간을 너무 오버해서까지 가게 되면 모든 나머지 스케줄들이 꼬이게 되니까, 뭐 그렇게 되면 스케줄만 네. 꼬이는 게 아니라 내 심리 상태도 꼬이게 되고, 정신적인 것도 맞아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하니, 어떤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는 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시각적으로 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제대로 아는 것을 노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수험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 혹은 뭐, 나 이렇게까지 공부해 본 적이 있어. 뭐, 누구나가 다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하다 하다 공부 이렇게까지 해본 적도 있어. 라고 하는 뭐 일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은데,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경험일 것 같은데, 그냥 울면서 공부하는 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전에는 정말 매일매일 울기도 하고, 아니면 하루에 몇 번씩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울면서도 그냥 책상에 앞에 앉아 있고, 앉아서 뭐라도 한 문제라도 더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정말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고, 그냥 오늘 하루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10분만이라도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버티면서 정말 이 악물고 버티면서 그랬던 경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 그 수험 생활에서 운 사람은 반드시 합격한다고 그랬어. 너 그때 눈물이 날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다라는 거지. 그래서 꼭 운 사람들은 합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는 것은 소용없는 거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울어봤던 사람들은 합격을 하더라라는 그 주인공이셨군요. 본인이 수험 생활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한 가지하고 좀 아쉽다, 뭐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1차 합격, 2차 합격 이런 시험의 목표들을 보면 마음이 되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잖아요. 압박감이 너무 크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냥 잘 살아내자 하면서 그냥 그 하루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 하루살이처럼 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후회되는 점은, 어,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스터디원들과 했던 말이 왜 이렇게 2차 시험이 힘든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음. 않았을까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는데, 이제 후회되는 점은 2차 시험을 1년 동안 좀 더 2차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그 한 달이 조금은 덜 불안하고 조금은 덜 힘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2차를 대비하면서 이제 1년 동안 교과서를 좀 더 잘 공부하고 2차 대비를 같이 병행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2차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2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2차, 1차가 합격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어정쩡하게 공부를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음, 이제 합격을, 1차 합격을 하고 2차를 보면은 이제 거기서 사실은 합격을 해서 나가버리고, 이제 정말 소수의 몇 사람들이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사실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네.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고에 대한 거를 감을 못 잡는? 근데 어땠어요? 어려움과 힘듦의 정도는 뭐 수치로 표현하기는 뭐 하겠지만은 1차에 비했을 때 2차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다. 그냥 그 1년을 한 달로 압축해 놓은 1년을 느낌이니까 12배, 12배, 12배라고 할 수 있겠죠. 나 한 두세 배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진짜 그 말 맞는 것 같아. 1년에 공부했던 네. 거, 왜냐면 내가 공부했던 거를 다 쏟아내야 되거든. 뭐 개념을 척척척척 말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막 그림 그리고 칠판에 뭐 하고, 실기에도 뭐 그렇고, 우리가 1년 동안 에너지 썼던 거를 정말 다 쏟아내야 되니까 12배 어렵다. 오늘의 명언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한테 이제 공부를 하려고 오늘 선생님의 인터뷰를 참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볼 거거든요. 이 합격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 영상까지 참고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되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보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임하면 언젠간 자신에게 가장 맞는데, 자신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가장 자기의 어떤 좋은 때, 그때가, 우리 이 인터뷰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한테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는 나머지 썰은 만나서 풀도록 합시다. 빠이!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